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색을 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꿰서 조랑캐와 일본 제국주의 폭력과 공산주의의 분리의 책동을 막으시고 세계 만방의 대한민국 백성을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입국론,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대한민국 설립의 핵심 가치로 세우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던 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신 지 5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대한민국 건국의 씨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씨알은 점점 자라나서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 8.15 해방을 가져오게 했고 소련과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 침략을 무너뜨려 6.25 전쟁을 승리케 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우뚝 세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놓게 하셨으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후부터는 성경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비폭력 저항운동과 외교 독립운동의 기본으로 삼으시고 투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의 신원의 소리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세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북한에 굶주린 저 민초들을 살려주세요. 세상 역사, 철학, 사상, 신앙에도 없는 주체 사상과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일성 3대 세습주의를 가지고 북한 백성들을 불모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어느 날 갑자기 해방시킨 것처럼 남북의 통일이 오래지 않아 갑자기 오게 하여 주세요. 핵무기는 갑자기 고장나서 쓸모없게 하시고 만약 통일의 그날이 온다고 하면은 백두산과 한라산과 삼각산은 두둥실 춤을 출 것입니다. 둘째로 간구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더 씌워진 오해가 풀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삶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백성을 사랑했으며
얼마나 치열하게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 살아오셨으며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신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초대 대통령이 행복해야 그 이후 대통령의 역사에 드리워진 불행한 역사가 정당한 평가를 받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을 지어주신다고 하시니 전 세계에 있는 대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비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놀라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취임식 연설문에 34번의 자유라는 단어를 썼고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37번의 자유라는 단어를 썼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63번의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의 진리의 가치이며 이승만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제 이 자유를 세계 만방에 펼쳐서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승만을 사랑하는 분들과 그 유족들과 전 세계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백성들과 대한민국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20여 초 분량의 영상 속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박사가 쓴 일기에 답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1921년 8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영상의 배경은 샌프란시스코 한 미술관 자리에 있던 건물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그에게 현지 언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워싱턴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사상자는 1000만을 넘었습니다. 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군비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었는데요.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완전한 군축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군비 제한을 위한 국제회의를 제안했습니다. 1921년 열린 워싱턴 회의지요. 그런데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군비 축소만은 아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열린 회의에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9개국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회의에 한국 대표단을 위한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고 한국 문제 역시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진 않았습니다. 대표단은 해외 정치 지도자들과 접촉해 외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며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백여 년 전 독립을 향한 긴 여정 중에 잠시 카메라 앞에 섰던 임시정부 대표단. My voice comes to you from Washington, D.C.
beautiful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today reflects the spirit of this great democracy. This is a feeling of speed in the air. It is the hurry of millions of people to get on with the winning of the war. Marching men and flying men go forth from America in endless streams. They are the soldiers of freedom. They are coming to your rescue.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면서 촉발된 태평양 전쟁. 이승만 위원장은 일본의 패전을 예견하며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이던 1942년 미국 정부가 만든 국제방송 미국의 소리를 통해 이승만 위원장의 목소리가 송출됐습니다. I, whose voice you hear, have long been a man of peace, but I glory in this war. For this is a people's war, and the freedom of all mankind is its object. The hated Jap has come among you with honeyed words and false smiles. He tells you first, if the Japs win the war, all the people of the Orient will gain their freedom. The Jap lies, and I will prove it. 나는 이승만입니다. 대한 임시정부 대표 위원장으로 미국 정상 와싱턴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소멸해서 모든 민족이 다시 평화와 자유와 무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외국 정성의 벼락불이 떨어지기를 시작해서 차차 지속 진행할 것입니다. 네,